재미있고 기이한 옛 이야기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쿨 극장입니다. 이번 주는 죽은 남편을 간절한 기도로 다시 살린 경북 울진 불영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백극제 환생전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백극제라는 젊은 한량이 살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더불어 바깥을 쏘다니며 놀기만 좋아할 뿐 집안 살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내 이씨가 바느질품, 빨래품을 팔아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부인의 친정은 내로라 하는 부자였지만 이씨는 그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가장이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 지붕의 초가를 몇 년이나 잊지 못해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과 별이 그대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간절하게 부처님에 기도하였습니다. 부처님, 우리 집 가장 주색 잡기는 이제 좀 그만 즐기고 책을 좀 읽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런 다음 매일 1시간씩 법화경을 사경했습니다. 하루는 보통 때처럼 바깥을 헤매다가 저녁 때가 다 되어 보리죽이나마 얻어먹으려고 덩허리에 붙은 배를 움켜쥐고 극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무언가 덩어리진 것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다! 백극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가장을 보자 아내 이씨는 서둘러 무릎 아래로 그것을 숨기고는 말했습니다. 이제 오십니까? 배 고프겠습니다. 얼른 씻고 저녁 드십시오. 저녁에는 고기 반찬을 먹겠구나 라고 생각한 극제가 한쪽에 차려져 있는 계다리 소반의 밥상부를 잽싸게 벗겼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간장이 들어있는 종지 하나와 늘 먹던 보리죽 한 그릇 뿐이었습니다. 극제가 아내에게 캐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방금 뭘 먹었소?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볼이 부은 극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무릎 아래 숨기고 있는 건 무엇이오?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대답을 듣고 부하가 머리 끝까지 치민 극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봤소. 마당에서 보니 고기를 먹고 있었소. 내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치마 밑으로 감추었잖소. 하늘 같은 가장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소? 극제의 말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꾸 없이 아내는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극제는 아내의 치마 폭을 열어 젖히고는 무릎 아래 감추었을 고기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어쩔 수 없이 무릎 아래에서 주섬주섬 빨랫감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그저 빨랫감일 뿐입니다. 아내는 미안한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바느질을 오늘 안으로 끝내야 내일 품삯을 받습니다. 집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느질을 끝내지 못하면 내일부터 가장을 굶겨야 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먹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아래로부터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빨랫감에 물을 묻혀
남아있는 풀기를 핥으면서 허기를 속이는 중이었습니다. 순간 극제는 깨달았습니다. 밥상 위에 있는 보리죽은 아내의 아침이었다는 것을. 이 천하의 몹쓸 놈, 그래 놓고도 내가 남자고 하늘 같은 가장이냐? 극제가 부인에게 잘못을 빌려고 무릎을 꿇자 이시가 남편의 행동을 말렸습니다. 옥신각신하는 중에 서로의 몸이 닿았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극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깥으로 나아도는 대신 주야장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장날이 되면 일꾼처럼 차려입고 가서 막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한 푼도 빼지 않고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내기 어언 3년, 백극제가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1396년 백극제는 경북 울진 현감으로 임명되어 떠났습니다. 그런데 임지로 내려가는 도중 병에 걸리더니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인 이씨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남편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고래 관리에게 울진 지방에 기도를 올릴 만한 절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니 그 관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쪽에 적당한 절이 하나 있는데 불령사라고 합니다. 전각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안에 모신 불상도 영험하고 주지스님도 덕이 높기로 인근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상녀를 불령사 탑 앞에 옮기도록 하고는 부처님 앞에 분향하고 빌었습니다. 제 지아비를 부디 극락 왕생하게 해 주십시오. 법당에 꿇어앉아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끝낼 수 없습니다. 제 남편은 기필코 다시 살아 돌아와야 합니다. 부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고 대신 제 남편을 살려 주십시오. 이시 부인은 지극한 마음으로 밤낮을 잊고 3일 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너무 울다 지쳐서 자기도 모르게 슬핏 잠이 들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머리에 시퍼런 뿔을 달고 새빨간 머리를 미친 여자처럼 풀어헤친 여자 도깨비가 남편의 몸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튀어나오더니 고함을 지르면서 부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남편 극제는 나와 지난 9생에 걸친 원수다. 그래서 어느 생이라도 백극제가 즐거움을 누린다 여겨지면 내가 나타나서 해방을 놓고 그놈의 목숨을 거두었다. 그런데 내가 왜 방해질이냐?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오. 우리 주인은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은 분이요. 저 불쌍한 백성들을 어쩔 것이요. 나를 잡아가시오. 라고 부인은 도깨비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아, 지독하다 지독하다 해도 이렇게 지독한 여자가 다 있었나? 내가 졌다. 두 손 완전히 들었다.
안심해라. 이제는 떠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예전에 내가 매일 새벽마다 부뚜막에서 법화경 사경한 것을 부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난들 어찌하겠느냐. 우리의 9시에 걸친 원수를 내가 풀었구나. 그대의 간절한 믿음에 부처님이 감응하셨으니 어찌하랴. 나는 인제 간다. 말을 마친 원기는 하늘로 떠오르는가 싶더니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남편이 누운 간을 열어보니 죽었던 남편이 이미 환생에 거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환생의 기쁨으로 탑 앞에 있는 요사를 환희료라고, 금당을 환생전이라고 부르고 중수에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화경 7권을 건물로 사경해서 불영사 절에다 바치면서 부처님의 은혜를 대새겼습니다. 이극재는 부인 이시를 평생 용궁의 공주처럼 받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백성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부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백극제가 울진 현감으로 제수된 지 3개월 만에 홀련 급서하였다. 부인 이시가 이 근처에 기도처가 없는지를 물으니 한 아전이 불영사가 있다고 하였다. 부인은 속히 수레에 간을 싣고 분향하게 하고 불전에서 울며 사흘 밤낮을 기도할 즈음 갑자기 남편이 환생하니 불당할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이에 불전을 환생전이라 하고 금자로 법화경 7축을 써서 부처님의 은혜를 받들어 감사하였다고 한다. 위의 글은 환생한 지 불과 12년 만인 1408년에 경북 안동에 판관벼슬을 냈던 이 문명이 지었습니다. 따라서 백극제라는 인물이 실존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환생전기 외에는 달리 그 행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를 광산 백선생이라 언급한 것으로 보아 본관이 광산, 곧 강주 백세라는 사실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울진 군지를 찾아보면 조선이 건국한 지 2년 뒤인 1396년에 백모 현령의 부임 사실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극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활동 연대가 1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데다 성씨도 같기 때문입니다. 불영사의 환생제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각 이름입니다. 또 환생전기에 등장하는 법당과 탑의 묘사는 지금 불영사의 대웅전과 그 바로 앞에 있는 3층 석탑의 배치와 같아 더욱더 사실감을 더해줍니다. 누구든지 마땅히 녹여 없애야 할 두꺼운 업장이 있다면 오로지 지극정성으로 참여하며 법화경을 읽거나 외우거나 지니거나 사경하면 된다는 것을 이 환생담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울진 불영사에 있는 황하실 현판입니다. 참고 문헌은 이수경 선생님의 불보살 영음 이야기,
신대연 선생님의 테마로 읽는 우리 미술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자료는 불영사 황하실 현판입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불교는 일요일, 영화는 목요일, 그리고 재미있고 기이한 이야기는 화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기이한 이야기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